국장님 다 알려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또 뭐 하나요, 그걸? 저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우리 2020년도에는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다 벌지 못했지만 2021년도에는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간에 포트폴리오가 정확하게 짜져 있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지식산업센터. 자, 지식산업센터 좋은가요? 지식산업센터를 하면은 좋은 곳은 어디죠? 구로, 성수, 그쵸? 서울이 좋죠. 문정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어쨌거나 우리는 뭐든지 서울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익이 얼마 나와요, 요즘에? 제가 또 한때는 속된 말로 걸어서 구로 한 바퀴를 걷고 다닐 때, 이때 이 부동산에 가면은 알아봤어요. 무슨 건물 소유주 젊은 사장으로 저를 알아봤을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제가. 그 정도. 이 아파트용 공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임대료가 똑같을 거예요. 42평으로 기준으로 해서 괜찮으면은 240만 원. 좀 떨어지면은 220만 원. 거의 틀은 비슷합니다. 기준이 240만 원인데 보증금 2,400, 월세 240만 원. 4.5%. 수익률이 4.5%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겠네요. 수익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수익률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높은 것. 자, 그렇다면 수익률이 낮고 안정성이 높은 대신 뭐가 좀 느리다? 환급성. 환급성도 낮고 매매 올라가는 것도 낮고, 그렇죠. 안전한 걸 선하면은 시세 상승이라든지 이게 좀 많이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아파트형 공장에 투자는 쉬워요. 왜냐? 뭐 내가 꾸밀 필요도 없고 가치 상승도 뭐 그런 것도 없고, 인테리어 비용이 한 칸에 40평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조금 안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정도 딱 해주면은 사람들이 한 240만 원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아파트 공장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한 대신 이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이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공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왜냐면은 공실이 가더라도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공실의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 조만간 강남 꼬마 빌딩 살 겁니다. 원인 베스트를 통해서. 오, 루피 공주님은 꼬마 빌딩 사셨구나.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늘 좋은 결과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지방 꼬마 빌딩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이 또 요즘에 아파트 상승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토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족장님, 종잣돈이 1억 원 있다 하면 지금 현재 어떤 투자 하시겠어요? 종잣돈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는 경매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종잣돈이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경매와 일반 매매를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경매 같은 경우에 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할 때를 찾아서 낙찰 받으신 다음에 매각을 하면서 나의 종잣돈을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좀 더 많이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원하는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인적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인적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아니죠. 내가 얼마만큼 손품과 발품을 팔고 부동산 사장님과 많이 만나는 데 따라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나의 인적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분들도 저를 통해서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저도 그분들과 좋은 얘기를 나누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전화를 통해서 그분께 여쭤볼 수도 있고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적 레버리지를 많이 만드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팁이 될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스터디 모임하는 인원들끼리 또 인적 레버리지를 극대화를 하고 있죠. 당신 이번 달에 뭐 했니? 저번 달에 뭐 했니? 1년 동안 뭐 했어? 라는 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기반을 다져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만 하다가 막히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할지 고민 중이시더라고요. 아파트 경매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네, 상가 쪽으로 좀 전환해 보세요. 상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가 영상 많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상가 수업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에게 아파트보다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라는 분야는 결코 쉬운 분야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야도 아니에요. 자, 쉽다 어렵다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해봤다 해보지 않았다 이런 기준을 생각을 해요.
저는 영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어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런 것 같이 또 지금 아파트 투자가 막혔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는 잠깐 스톱을 해놓고 그 다음 투자를 생각할 시기가 지금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다 알려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또 뭐 하나요, 그거를? 저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는 이제는 숨긴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 바꿔야 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은 저한테 많이 배워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하기 위해서도 기사라도 하나 더 보고,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저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지만이 좋은 것이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는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거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의 공부, 또 한 번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재밌는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조금 더 발전된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알려봤자 뭐 얼마나 안다고요. 지금 계신 분들 한 400분 정도 보시는 거고, 뭐 우리끼리 알면 재밌잖아요. 두 번째 상가 임장 가서 부동산 중개사 갔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그쵸? 두 번째니까 그럴 수 있죠. 세 번째 가면 긍정적 얘기 들을 수 있고, 네 번째 가면 긍정적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착각하시는데요. 좋은 것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좋은 걸 찾는 거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내가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족장님 강의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클래스 101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한다고 뭘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저 해도 되죠? 제 채널이니까는 제 거 해도 되죠? 지금 이거. 정말 불인이 분들께서는 여기 클래스 101 가셔서 요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스 101은 제가 아침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그냥 하나는 알려드리려고 해요.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평소에 이렇게 내공을 쌓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불인이들이 마음가짐과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바로 클래스 101이 될 것입니다. 나도 있어 보이게 클래스 10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난 부동산을 좀 배웠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원인베스트 오셔가지고 이제 초급반 수업을 듣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확 들어가죠. 이제는 클래스 101하고 이제 저는 원인베스트에서만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족장님 운영하시는 블로그 있나요? 블로그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여기 있습니다. 블로그.com CWH6921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저는 그냥 제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해요. 그것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고요.